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6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좀 각박하게 돌아갔네요. 그래서 좀 딱 보면은 장중에 어제 중동발 리스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요 단기 평선 종가상으로는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도 조금 위험했지만 근데 종가상으로는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약간 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딱 요때 있죠. 19,200 그리고 또 지난번 고가 때 13일선 요렇게 라인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느냐가 다음 주 초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큰 그림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가 생각해도 일단 초기 그리고 또 얼만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또 그들의 상대방의 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는 조금 좀 장기화될 가능성들 그리고 또 이제 신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그러니까 좀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이든 정부는 참고 못했다라고 막 비난하고 난리는 쳤지만 지금 러우 전쟁이라든가 지금 또 이번에도 중동도 일단은 지금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트럼프도 누가 트럼프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관리하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인식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보다 좀 지금까지 그랬어요.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 이스라엘 이란 쪽에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뉘앙스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급한 느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좀 정치적인 구도 쪽에서도 얘기가 돼야 되겠죠. 정치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와 경제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시간이 좀 길면 길수록 그리고 특히 제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많이 황폐해졌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래도 북한 모델을 따른 겁니다. 이란과 북한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란과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저희가 한국은 솔직히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 어느 정도 좀 회복에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좀 살아날 수 있었던 어떤 기원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도 어떤 군대 보내고 해병대 보내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더 그리고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제가 좀 살아난 측면들 일본이 6.25 전쟁 때문에 살아난 거와 똑같이 그런 변화가 들어갔고 북한은 이란으로 인해서 이란한테 좀 원조 아니면 도움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북한이 좀 살아난 흐름이 높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란이 쏘는 미사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북한에서 공급하고 들어온 상황들입니다. 그때 왜 참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호메이니용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란이 우리와 관계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테헤란 같은 경우도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을 정도로 되게 그때 같은 경우도 우리 가서 건설해주고 또 그 원유 받아오고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이때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 이제 북한하고 손잡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북한의 노동 ICBM 있죠, 그 큰 거.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기술을 다 이란에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 판매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다 같이 주목하고 있는 게 그 기술들이 거의 북한에서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여기까지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지금 총리의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강경 이스라엘 세력들 그러니까 강경 유대인 쪽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일단 군대 파병 안 하고 아이들은 많이 낳고 아이들이 평균이 한 7.5명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리고 또 교육도 안 해요. 그리고 전자기기도 안 씁니다. 스마트폰을 써도 통화 기능만 딱 있게 그런 것만 쓰는 약간 보수파의 극단적인 보수파들이라고 하죠. 이런 쪽들이 점점
예전에는 얼마 안 됐었는데 이게 아이들을 7.5명씩 낳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미미한 숫자가 지금 뭐 10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쪽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공부도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가 못해요. 그래서 뭐 18살 가야 그때부터 뭐 나누기 곱하기 그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들이 보기에는 좀 uneducated 된 예, 인력들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좀 다급해진 측면들 이걸 좀 견제하고 자국 내 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좀 법적으로도 그러면 징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을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헌법으로도 그 법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쪽이 워낙 세력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좀 제대로 하여튼 법이 징집하고 좀 끌어올리는데 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쪽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들, 이거 뭐 또 법적인 얘기를 이러다 보니까 좀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란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어떤 명분으로 삼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결집시키려고 하고 이들도 보면 우리 이렇게 전쟁 중인데 니네 뭐 하는 거냐? 그 징집했는데 당연히 한 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그게 단순하게 예전에 뭐 유대인과 이슬람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더 가고 있다는 쪽에서 급한 건 이스라엘 조금 시간 갖고 조금만 더 그러면 이제 농축한 우라늄 가지고 북한처럼 똑같이 우리 핵무기 개발 완료한 다음에 전 세계 이제 우리 건드리지 마라 북한 모델로 갈 수가 있는 이걸 다 뒤에서 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델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번에 좀 중요한 게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이제 타겟으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공격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주축이 되는 지금 그 실질적인 고위 관리층들을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런 상황 쪽에서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받고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일단 반격을 하는 상황 쪽에서 반격을 하는데 일단 딱 보다 보니까 지금 변화가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스라엘은 그 방공막이 있죠. 요격망이 딱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해봐라 우리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우리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에로우란 미사일 단기 미사일 쪽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4개로 굳혀져 있습니다. 하나 그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이 쓰던 그거 뭐라고 하는데 멜로우 뭐 하여튼간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 에로밖에 없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란에서 또 쫙 하고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잘 막았느냐? 내용들은 다르고 하지만 여기서 포함된 게 미사일이 그러니까 드론 플러스 미사일 플러스 그러니까 약간 되게 빠르게 들어오는 거 있죠? 저 성축권 땅으로 이렇게 빠르게 들어와서 12분 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요 세 가지 조합 쪽에서 요걸 못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섞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각도가 각도인가 뭐가 안 맞았다고 하면서 요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기술이 어디서 왔냐면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요게 좀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요격률이 뭐 90%다라고 하는데 미사일 공격은 90%면 나머지 떨어질 때 대한 타격들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요게 대부분 격추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성공률이 요게 들어가다 보니까 성공률이 90%다.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방어한 게 90%다. 라고 하는데 그거에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나는 주 타겟이 이거였는데 이거 니네들 못 막았잖아. 이러다 보니까 90%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첨예한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걸로 끝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면 끝내고 또 이란 공격을 안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또 할 것 같아요. 또 하는데 이게 그러면 장기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만큼의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시장의 반응들이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또 전면전으로 가겠느냐. 또 전면전은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세를 모아서 주변에 뭐 헤즈볼라부터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이 그 유대인 세력들을 모아서 그리고 또 후티 반군까지 쫙 끌어올려서 레바논까지 다 전면 공격 이렇게도 못 갑니다. 왜냐면 뒤에 또
미국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럼프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대응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약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좀 격화되는 모습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유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런 흐름이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요겁니다. 북한과 이란의 연관관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사일 방공책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런 전략들이 똑같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도 일단 미사일 체계들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데 그만큼 뭐 대놓고 요격체계 이렇게 갖춰지지는 않고 있죠. 근데 그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도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저도 이렇게 기사 몇 개 가지고 알 정도면은 좀 충분히 저희 국내 또 이제 국방부나 정부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거를 더 강화시켜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뭘까요? 미사일 체계 방산 쪽에서도 미사일 관련된 쪽들은 눈여겨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LIG-넥스원 이런 종목들 이거는 계속 비싸긴, 그러니까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평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이거 지금 이런 사태를 봤었을 때 만만치 않네. 한화 시스템도 있죠. 한화 시스템 이런 정도까지는 만만치 않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지만은 저희 룰에 맞춰서 저희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꼭 봐야 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고 방산은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 특별한 케이스 이런 거는 좀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 종목들 뭐 지금 한국우주 하반기는 분명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또 풍산 같은 경우도 이거는 너무 저평가일 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리의 상승과 함께 대표적인 종목일 겁니다.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서도 특별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강조를 드릴 테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이쪽들은 지금 시대에 방산 저렇게 비싸고 계속 가는데 아이고 저 너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예, 지금은 여기서 밸류를 주면 더 줄 수가 있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났다 많이 올랐으니까 끝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어를 못하고 있는 세계 경찰을 역하는 미국인데, 그러면 다들 그런 거 볼 거예요. 미국이 뭐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에 대한 걱정이 없겠는데 지금 이런 쪽으로 어그러진 모습들이 계속하고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앞 정원은 우리가 지켜야겠다 이런 시각이 커지게 되면 방산이 관심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런 쪽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단기적으로 이게 언제 끝나요라고 하는 것보다 파장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지전 관련돼서 이런 전쟁이 발생할 때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펼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핵심은 거기서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준비를 갖고 하는 단계 쪽에서 이런 쪽들은 커지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주식으로 연결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이죠. 솔직히 그냥 박애적인 인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마음 졸이면서 보는 게 일단 맞겠죠. 근데 인간이란 게 참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고 자기 또 군집해 있고 하게 되면 정치가 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무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인간, 동물 이거의 한계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거기다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우리 자산을 키워야 되는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미국 증시 잠깐만 보게 되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쭉 보게 되면 뭐가 제일 많이 빠졌냐면 러셀 2000, 그러니까 좀 종목들이 많이 밀렸다. 그동안 선방하는 종목들이 밀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상에서 저항 딱 들어가더니 거기서 쭉 밀렸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겠죠. 일단 미국은 아마 대놓고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뒤에 항공모함 딱 배치해놓고 뭐 무슨 우리까지 불똥 튀냐 그러고 일단 딱 이스라엘을 그래도 뒤에 봐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경기하는 입장 쪽에서 딱 들어오는데 본격적으로 참여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나와요. 반유대 쪽을. 그렇게 되면은 반유대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뒤에 러시아, 중국도 다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거는 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최대한 자제하는 부지일 거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쪽을 더 그냥 관망하면서 그래도 응원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국제 정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것 같고 또 여기선 북한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주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밀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러면 북한 봐라고 미국이 자꾸 대화를 하려는 이유는 자꾸 어르고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끌어잡고 내 올려와야 그 다음에 북한이 더 이상 이제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걸 쪽으로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많이 지났어요. 북한도 의미 있게, 가 군사 쪽에서는 북한이 지금 그들 이쪽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미사일도 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꺾였냐면 중국이 북한에서 지금 내가 이제 북한 좀 제어해.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 역할 쪽에서 북한을 이렇게 좀 제어하는 쪽으로 가다가 북한이 확 돌아선 거죠. 무슨 제어야? 믿고 있었는데 중국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깨졌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예전만큼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손잡고 더 확 들어가는 모습들, 세를 키우고 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우리 이번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꾸 이제 달래는 쪽으로 가는데 속으로는 뭐 응해줄 듯 말 듯 하면서 거기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세를 키운다.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러면 자기네가 물론 이제 경제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게 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막 크고 있기 때문에 좀 견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정세가.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고 미국 얘기하다가 주식 얘기하다가 북한 얘기하면은 또 이제 민감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는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어제 보니까 CNBC 다 뭐 미사일 날아갔고 이거는 뭐 요격했고 요거는 요격 못해서 저기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 부상자가 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이스라엘은 그 다음 액션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아까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마음이 깊어합니다. 근데 약간 핀셋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팔레스타인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세가 많이 졌죠, 이쪽이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가 약해진 것처럼 핵심적인 인물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 뭐 이번에 바로 사령관을 제때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고 경험이 제대로 별로 없다 그러면 계속 세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란은 그래도 공격하면 수동적인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전면적으로 다 결집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또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또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또 이란이 맞받아쳤다. 그럼 주가가 더 밀릴까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더 밀릴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이제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0.5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고 하지만 그나마 이거 낮았으니까 좋았어 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지표는 요즘에 good is good, 좋은 거에 좋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bad is bad로 반응하는 단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관세가 유예되다 보니까 일단 조금 살아나는 변화라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아직은 모릅니다. 7월달 넘어가서 7월 9일 넘어가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관세 협상 관련된 쪽에서 일단 영국 딱 통과시키고 나서 나머지들과 쭉 협상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모습들. 관세는 니네가 올리고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니네가 다 끌어간다? 못하겠어. EU, 일본, 한국도 일단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내부 총질이죠. 이것도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쪽에까지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딱 받아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잘 먹고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번부터는 관세 좀 올릴 테니까 좀 도와줘 라는 느낌이 좀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적자 이렇게 크고 우리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못하고 니네 못 지켜준다, 이런 쪽으로 약간 반협박도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한 카드가 주어지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국가들은 대치가 되는 국면들이죠. 그래서 지금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은 일단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 그래서 통보식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관세 이렇게 이만큼 니네 할 거고 그다음부터 이런 거 들어줘. 그리고 이걸 일방적으로 자 해서 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지 않은 쪽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억셉트 하느냐, 아니 거기서 또 하나 이건 못하겠어 이건 못하겠어 하고 딱 나가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또 다시 15일, 그러니까 9일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0일 정도 남은 거죠. 20일 안에 이런 것들이 나머지 국가와 해결을 볼 수 있겠느냐. 요즘 보게 되면은 지난주까지는 그랬어요. 중국하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는 나왔지만
또 핵심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는 거죠. 나머지 국가들도 조만간 순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